네, 안녕하십니까. 빌생TV 마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저희 영성 시리즈 11번째 시간입니다. 지구에는 인간을 포함한 다양한 생명체가 존재하는데요. 이 모든 생명체들의 기원은 우주 어딘가 그 원형이 살고 있으며 어떤 행성에서는 인간보다 더 높은 지능과 문명을 건설하여 살고 있습니다. 대우주는 1주기부터 6주기를 거치면서 수많은 생명체들이 창조되어 보급되면서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다양한 종족들이 존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주에 존재하는 다양한 인종과 스타시드란 주제로 우주의 생명체의 종에 대한 이야기와 7주기 대우주의 주종으로 준비된 호모사피엔스 변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우주에 존재하는 다양한 인종에 대해 살펴볼까요? 네, 생명체는 영원히 물질 체험을 하기에 창조된 영혼의 외투라 할 수 있는데요. 대우주에 생명체가 출현하는 시기는 대우주 4주기부터입니다. 3주기에는 비물질 세계에서 초보 단계의 생명체들이 처음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렇게 창조된 생명체들이 물질 세계가 펼쳐지는 대우주 4주기부터 본격적으로 물질 세계에 출현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단순한 구조의 원생 동물과 같은 단세포 생물부터 출발하여 점차 고등 동물이 창조되면서 4주기 말부터는 지능형 생명체로 진화하며 대우주에는 수많은 지능형 생명체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우주의 모든 행성에는 생명체가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행성에서 영혼의 애투인 생명체를 통해서만이 영혼의 물질 체험이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먼저 행성이 탄생되어 물질적 토대가 갖춰지게 되면 행성의 진화 노드맵에 따라 행성의 에너지 특성에 맞는 생명체들의 입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지구가 우리 호모사피엔스인 인간이 주종이 되어 만물의 영장으로 살아가듯이 우주의 모든 행성에도 행성마다 고유한 주종 인종이 있습니다. 지구와 마찬가지로 주종 인종들에 의해 각 행성에서는 다양한 문화와 문명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지구의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의 수준이 6차원과 4차원 수준의 문명이라면 대우주에는 지구보다 훨씬 뛰어난 10차원이나 12차원의 정신 문명과 고도의 물질 문명이 발달한 행성들이 많습니다. 그럼 우주에 어떤 종족들이 있는지 대표적 종족들을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로 수생 어류 종족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고래과 영장류가 있습니다. 지구에 살고 있는 고래과들과도 연관된 종족인데요. 지구에 살고 있는 고래들은 우리 인류가 생각하고 있는 동물이 아닙니다. 고래들을 영장류로 하는 이유가 고래들은 지구 해양 생태계를 감시하며 지구 해양 환경을 관리하는 역할이 있다고 합니다. 주변의 개미들이나 지표 미생물과 생명체들이 생태 환경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고래들이 대양을 회유하며 순찰하는 것을 보면 일리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고래과 영장류는 수생 환경이 발달한 행성에서 살고 있는데요. 우주의 오래된 영혼들로 주로 원로 그룹으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우리 지구 태양계에서는 목성의 고래과 영장류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종족은 조인족이 있습니다. 조인족은 새의 머리를 하고 있는 종족인데요. 봉황이나 독수리 등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종족들로 우주에서 주로 리더 그룹으로 역할이 있으며
영화 아바타에 나오는 나비족이 조인족의 부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에서는 해양성에 조인족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종족으로는 갑류 에너지로 창조된 종족이 있는데요. 주로 등이 딱딱한 곤충류나 파충류 종족이 해당됩니다. 곤충족은 여치족, 귀뚜라미족, 또 사마귀 종족 등 다양한 종들이 존재하는데요. 우리 빛의 생명나무 행성 소개편에 소개된 적도 있습니다. 또 많은 파충류 종들이 존재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파충류 외계인들인 렙탈리언들은 익히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주기 말부터 지능형 갑류인 파충류들이 우주에 대량으로 보급되면서 호전적이고 또 지능이 높은 파충류 종족들에 의해 행성 간 수많은 전쟁과 갈등이 발생하면서 우주의 모순과 수많은 까르마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주류 에너지로 창조된 포유류가 있습니다. 사자인들로 대표되는 인종으로 고대 신화에 등장하는 사자 머리를 한 반인 반수인이나 반인 반마의 모습 등 다양한 모습으로 묘사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은 어류, 조류, 갑류, 주류라는 네 종류의 에너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구에는 우주에서 가장 다양한 생명체의 종이 살고 있는데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곤충이나 파충류, 포유류, 조류들은 각자 우주에 존재하는 같은 종족들의 유전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지구 환경에 적합하도록 외형이 변형되어 생활하고 있는데요. 지구에 살고 있는 동물들의 원형이 어떤 행성에 살고 있으며 지구에서 모습과 다른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행성마다 주종 외투가 있는데요. 지구에서 인간이 주종이기 때문에 다른 생명체들은 주인인 인간을 위해 봉사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입식되었습니다. 마치 연극 무대에서 주연을 위해 수많은 조연 배우들이 주연을 위해 자신의 본래 모습보다 어리숙하고 또 바보 같은 역할을 해야 하듯이 우리 주변에 개나 또 가축들이 인간을 위해 도우미로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만일 말이 주종인 행성에서는 말이 주연이 되어 다른 종족보다 뛰어난 지능으로 고도의 문명을 이루고 또 행성을 지배하며 살고 있는 것이죠. 대우주는 지금까지 1주기부터 6주기까지 진화하며 7주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종족은 어류, 조류, 갑류, 주류라는 네 에너지로 구분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종별, 에너지별 특징을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로 어류는 수생 생명체로 우주에서 처음 창조된 생명체 에너지입니다. 4주기에 창조되었으며 최초로 출현했던 단세포 생물이나 크로넬라 등 수생 식물을 먹이로 물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어공주에 나오는 인어과 동물들이 어류 에너지에 속하는데요. 어류들은 신장이 발달했으며 차가운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출현한 종족이 조류입니다. 조류 에너지 종족은 영화 아바타에 나오는 나비족이 있으며 새의 머리에 형상을 한 조인족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조류는 하늘의 공간을 무대로 살아가는 생명체입니다. 폐가 발달해 있으며 4주기에 창조되었습니다. 다음은 갑류는 딱딱한 몸집을 가진 갑각류나 곤충류, 파충류에 속하는 종족입니다.
갑류들의 특징은 공격적이고 포악한 성격으로 특히 비장이 발달하여 힘이 좋고 강인한 종족입니다. 갑류들은 오주기에 대거 창조되어 출현하게 되었는데요. 한때 지구에서 펼쳐진 공룡시대의 화석을 통해 알고 있는 다양한 공룡들을 연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익룡부터 또 티라노사우루스까지 땅과 물 그리고 공간에서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종류들이 대거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5주기 말부터 6주기에 창조된 파충류 종족들은 갑류 에너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가진 종들로 강인한 육체와 뛰어난 지능 그리고 포악하고 공격적인 냉혈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충류에 의해 우주에 수많은 까르마를 낳으며 우주 진화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뜻한 심장을 가진 주류 에너지로 된 포유류가 창조되었습니다. 이렇게 우주에 크게 어류, 조류, 갑류, 주류로 구분되는 4가지 에너지의 생명체의 해투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6주기 말에 새로운 휴머노이드형 인간이 창조되었는데요. 그럼 인간을 창조한 이유와 인간이 가진 에너지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6주기 말부터 우주에 다양한 휴머노이드 종들이 출현하면서 새로운 휴머노이드 생명체들이 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호모사피엔스 이전에 호모 엘렉투스나 호모 하빌리스 또 네안데르탈인 등 다양한 휴머노이드형에 대한 실험이 이루어졌으며 최종 모델로 호모사피엔스가 선정되었는데요. 인간의 창조에는 기존의 우주에 존재하는 4가지, 즉 어류, 조류, 갑류, 주류의 4가지 에너지를 모두 조합하여 새로운 휴머노이드 종을 창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몸에 형상의학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즉 외모나 장부의 특징 혹은 구조를 보면은 4가지 종족의 특징을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로 인간의 뇌의 해마체를 보면 지능이 가장 발달한 파충류의 뇌의 형상이 남아 있습니다. 심장이 따뜻하고 또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특징은 정원동물인 주류의 특징이 반영된 것이죠. 또 4가지 에너지를 4, 3, 2, 1의 법칙으로 조합하면은 12가지의 체질로 나눌 수 있습니다. 4가지 에너지별 체질을 구분해 보면은 사상의학에서 말하는 사상 체질과 유사한 공통점이 나오게 되는데요. 조류 에너지가 가장 많으면은 태양인, 또 주류 에너지가 많으면 태음인, 갑류 에너지가 많으면 소양인, 또 어류 에너지가 많은 사람은 소음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가지 체질을 분류해 보면은 장부의 허실을 알 수 있는데요. 태양인의 경우 조류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폐가 발달한 사람입니다. 태음인은 주류 에너지가 많아 심장이 발달하고 모성애가 뛰어난 사람이며 소양인의 경우 갑류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비장이 발달해서 비가 좋아 힘이 세며 강한 체력을 갖게 됩니다. 소음인은 어류 에너지가 갖는 특징으로 신장이 발달하고 차갑고 냉철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로 이성적이고 사리가 분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사상의학의 기원을 알고 보면 우주에 존재하는 4가지 에너지 특성에 따라 구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최신형 생명체인 인간을 창조하면서 새로운 에너지를 가진 새로운 종을 창조하지 않고 기존의 우주의 생명체가 가진 모든 에너지를 조합하여 에너지 혼합종인 인간을 창조하게 되었을까요?
여기에는 인간 창조에 대한 창조주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대우우주 7주기부터는 후천시대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우주가 팽창하고 또 확장되면서 드러난 모순과 우주의 까르마를 해결하고 정리하며 후천시대에는 우주의 질서를 바로잡고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하는 시기입니다. 선천의 시대에 대우주의 주종으로 보급했던 생명체들에 의해 우주의 수많은 모순과 까르마가 발생하게 되면서 우주의 진화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조주께서는 후천시대의 시작인 7주기를 열기 전 기존의 모든 생명체가 가진 모순을 해결하고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영혼들의 외투로 호환 보급할 수 있는 새로운 생명체의 애토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은 7주기 우주를 열기 전 대우주 7주기를 경영하시게 될 9번째 창조근원의 꿈과 의지로 창조하게 되었는데요. 인간의 창조 목적을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동안 우주가 6주기를 지나면서 생명체들에게 발생한 우주의 까르마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생명체의 애토가 필요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대우주 7주기는 후천시대이며 조화와 상생의 시기이기 때문에 우주의 모순이 해결되고 우주가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7주기에 우주의 주종으로 보급할 생명체는 많은 자유의지를 보장해 주면서도 우주의 까르마를 발생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새로운 사양의 애토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큰 이유로 인간인 호모사피엔스가 창조되었는데요. 우주는 에너지의 세계입니다. 생명체들에 의한 까르마와 모순들은 모두 생명체가 가진 에너지 법칙 속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로 드러난 모순과 까르마는 생명체가 가진 에너지 속에서 모순이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감정의 에너지가 잘못되어 서로 간에 다툼이 생겼다면 감정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며 또 상대의 몸을 통해 까르마를 지었다면 반드시 몸을 통해 해소되어야 하는 원리와 같습니다. 인간의 몸속에서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의 에너지가 구현될 수 있어야 인간의 몸을 통한 우주의 까르마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인간의 몸은 우주의 모든 종족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모두 조합하여 창조하였으며 인간은 가장 큰 자유의지를 가지고 가장 다양한 감정과 의식을 구현할 수 있도록 우주 최고의 공학기술이 적용되어 창조되었습니다. 이렇게 창조된 호모사피엔스는 지구에서 250만 년 동안 6주기 동안 생명체를 통해 대우주에서 발생했던 우주의 모든 까르마를 인간의 몸을 통해 실험하며 우주의 까르마와 모순들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인간 창조 목적이 7주기 주종 애토로 준비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인간의 몸에 우주의 모든 종의 에너지가 조합되어 있다는 것은 우주의 모든 종들이 함께 입을 수 있도록 호환종의 외투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파충류의 애투를 입다가 조류나 어류의 애투를 대체하여 입을 수는 없습니다. 서로 다른 에너지의 애투이기 때문에 호환이 쉽지 않기 때문이며 또 입는다 해도 너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은 4가지 에너지가 모두 들어있기 때문에 우주에 어떤 종족이 입더라도 크게 불편하지 않고 또 최신형 사양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가장 선호하는 애투가 되겠지요. 그러나 지구상에 사용되고 있는 인간의 애투를 그대로 보급할 수는 없습니다.
우주의 각각의 행성의 환경과 종족들의 특성을 감안하여 호모사피엔스 변종 사양을 다양하게 만들어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호모사피엔스의 변종이 필요하게 된 것인데요. 마치 한국에서 자동차를 해외에 수출한다면 그 나라의 기후 조건이나 그 나라 사람들의 신체 특성 등에 따라서 개조해서 그 나라에 맞는 사양으로 수출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 나라마다 환경 기준치가 다르며 또 체격에 따라 시트도 다를 것이며 또 도로 환경에 따라 타이어를 스노우 타이어로 교체한다든가 또 운전대 위치를 좌에서 우로 교체하여 보급하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그동안 지구에서 호모사피엔스를 통한 다양한 기후 조건과 환경 속에 수많은 실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황량한 사막에서 또 북극 동토 에스키모까지 물과 함께 수상가옥에 사는 사람들과 또 산악지대, 오지에서 험난한 자연환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까지 지구의 피부색이 다르고 모습이 조금씩 다른 수많은 인종과 소수민족들의 형태로 존재하게 되었으며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후와 풍토, 음식 등에 맞도록 몸의 기능과 신체 특징들이 세팅되어 실험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구상의 모든 장소에서 인간의 다양한 신체 조건에 따른 다양한 실험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구에 살고 있는 인류의 A형을 분류해보면 크게 88개 정도가 있습니다. A형의 기본 틀이 지구인을 위해서 50개가 만들어졌으며 또 외계 행성에서 온 사람들을 위해 38개가 준비되어 운영되었는데요. 이 기본 틀에 다양한 피부색과 이목구비 특징 그리고 신체 조건들을 변경하면 지구상에 외형이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게 됩니다. 혹 거리를 지나다가 여러분과 비슷한 사람을 만났다면 같은 빵틀을 사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도 수출용으로 특별히 개발할 때 기후와 풍토가 다른 사막이나 추운 지방에서 다양한 운전 습관을 갖는 사람들을 통해 시험 주행이 필요하듯 외계 행성에 보급할 인간의 변종들에 대한 실험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이 실험을 위해 외계 행성에서 특별히 초대된 영혼 그룹들이 있습니다.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그룹은 지구 인류의 17%에 해당하는 외계인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행성에서 파충류 애투로 또 곤충의 애투로 혹은 어류나 양서류 종족이나 새인, 조인족의 애투로 다양한 애투를 입고 영혼의 물질 체험을 하던 영혼들입니다. 생명체는 영혼마다 영 에너지의 스펙트럼에 맞춰 최적화된 에너지로 창조되기 때문에 파충류의 애투를 입던 영혼이 어류나 포유류의 애투를 입는다면 또 맞지도 않고 불편하여 적응하기도 어렵고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도 상상해 보신다면 인간의 애투를 입다가 뱀이나 물고기 애투를 입게 된다면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겠습니까? 인간인 호모사피엔스에는 어조, 갑주라는 4가지 에너지가 모두 들어있기 때문에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종족들에게 에너지적으로는 크게 호환해서 입힐 수 있는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애투별 설치된 무형의 기계 장치들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겉모습과 다르게 내부의 기능들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몸에 색, 기, 공의 3개 층이 중 공의 세계에 설치되어 있는 세포, 조직, 기관과 장부들을 지원하는 무수한 무형의 기계장치가 있는데요. 인간에게 설치된 무형의 기계장치와 조인족이나
파충류 렙탈리언에게 설치된 무형의 기계장치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적합한 종족별 호모사피엔스 변종이 개발되어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외계 행성에서 온 영혼 그룹들은 물설고 낯설은 이방의 땅 지구에서 자신들의 애투와 다른 불편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애투를 잊고 자신들의 행성의 애투로 호환종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시험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이들이 힘들고 낯설은 이곳 지구에서 자신들의 까르마를 직접 몸으로 때우고 해소하는 한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몸에 온갖 장애를 걸고 족쇄를 채운 듯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자신의 우주의 까르마 해소를 위해 시험에 참여했던 외계 행성에서 온 영혼들의 슬픈 운명이었습니다. 이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22종의 호모사피엔스 변종에 대한 유전 형질이 모두 정해져 개발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22종의 호모사피엔스 애투를 가지고 또 최적화하기 위한 최종 시험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었는데요. 애투를 입기 전 가봉을 하는 것처럼 직접 애투를 입어보고 자신들의 고유한 영혼의 파장에 맞는 최적의 애투의 사양을 정하기 위해 각 은하나 행성을 대표하여 지구에 초대되어 시험에 참여한 그룹들이 또 있는데요. 이들이 지구 인류의 1%에 해당하는 스타시드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스타시드로 70년대 주로 태어난 인디고와 90년대 크리스탈 아이들, 그리고 2000년대 태어난 레인보우 아이들이 있습니다. 스타시드 중 인디고와 크리스탈 아이들이 가장 많고 레인보우 아이들은 가장 적게 태어났는데요. 이들은 주로 8차원 핑크빛 영혼부터 노란빛인 12차원에 이르는 우주에서 오래된 영혼 그룹이기에 지구인들에 비해 높은 창의력이 있습니다. 제3의 눈이 발달하여 직관력과 영감이 발달했으며 에너지가 넘치며 또 어린애라 할지라도 어른스럽고 마음이 따뜻하며 헌신적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들은 지구보다 고차원의 정신 문명과 물질 문명을 체험하며 에너지적으로 조화와 균형을 가진 영혼 그룹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인간인 호모사피엔스를 입식하기로 예정된 행성에서 온 영혼 그룹들로 인간의 애투에 대한 시험값을 구하기 위해 특별히 선정된 영혼 그룹들입니다. 자신의 행성에 영혼 그룹을 대표하여 온 영혼 그룹들로 비유하자면 옷을 입기 전 가봉을 하러 온 자신들의 행성을 대표하여 가장 표준이 되는 영혼의 스펙트럼을 가진 모델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스타시드란 다른 말로 별이란 뜻이며 C 정자를 의미하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스타시드들에 의해 이룬 성과들로 인해 7주기 대우주에 보급하게 될 최정의 애투 22종이 완성되었으며 우주가 진화해가며 22종의 애투가 추가로 또 준비될 예정입니다. 지속적으로 지구에서 스타시드를 통한 시험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지구에 들어온 스타시드들은 인류의 미래이며 우주의 미래이기 때문에 지구 차원 상승 과정에서도 안전지대인 역장에서 하늘에 의해 철저하게 보호되고 관리될 예정입니다. 이들의 유전 형질의 순수성을 보존하고 관리하기에 역장에서도 일반인들로부터 분리되어 그들만의 특정 지역에서 에너지적으로 보호받으며 하늘에 의해 관리됩니다. 스타시드들이 지구에 온 또 다른 목적이 있는데요. 자신들의 행성에 인간을 도입하기 위한 아담과 이브 프로젝트를 위해 지구에서 먼저 인간이라는 애투를 짓고 시험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구에 온 시험의 목적이 완성되고 나면 지구 영단을 떠나 자신들의 온 행성의 영단으로 돌아가
자신들의 행성에서 아담과 이브 프로그램을 통해 호모사피엔스 인종을 자신의 행성에 입식하는 주역이 될 예정입니다. 7주기에는 지구 행성은 대우주의 중심인 자면이 됨과 아울러 스타시드 프로그램을 통한 호모사피엔스 시종자 행성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우주에 존재하는 생명체의 에너지 특징으로 대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의 구성 에너지는 크게 4가지가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어조갑주로 알려진 어류, 조류, 갑류, 주류인 포유류인데요. 우리 인간의 창조에는 우주에 존재하는 4가지 에너지가 모두 조합하여 새롭게 창조된 생명체로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를 대체할 수 있는 호환성을 갖는 변종의 호모사피엔스를 통해 7주기 대우주 주종 애토로 창조된 우주 최고의 제신형의 애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7주기 우주는 후천시대입니다. 후천시대의 특징은 조화와 안정이며 상생의 시기이기 때문에 생명체의 애토 또한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의 에너지를 포용할 수 있고 모순이 없이 안정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 최고의 조화와 균형으로 통제가 가능한 생명체가 필요하게 됩니다. 인간은 생명체 중 가장 높은 의식과 다양한 감정을 구현할 수 있으며 상이자 시스템이 최초로 도입된 생명체로 후천시대 대우주의 주종으로 보급하기에 창조주의 꿈과 의지로 창조된 최고의 생명체의 애토입니다. 지금은 지구에만 인간이 살고 있는 유일한 행성이지만 7주기에는 본격적으로 아담과 이브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우주 곳곳에서 인간을 조우하게 될 것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외계 행성 시리즈 6번째 주제로 외계 행성에서 온 영혼 그룹들의 영적 능력과 까라마란 이야기를 다룰 예정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